오늘은 그 대공무사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처는 사기 진세가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 대공무사란 어떤 뜻인가? 매우 공평하여 사사로움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매우 공평하여 사사로움이 없다. 그러니까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않고 이를 공정하게 처리함을 비유하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춘추시대에 그 진나라 그 평공이 있었는데, 이 평공이 어느 날 대부 기황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 기황양이 궁에서 상당히 능력이 있고 아주 신임이 있는, 신뢰가 있는 신하입니다. 아주 공정하고 사사로운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정말 일을 제대로 처리하는, 믿을 수 있는 신하입니다. 그래서 평공이 그 남향현령이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누구를 보내는 것이 좋겠소? 이렇게 물어봤어요. 기황양이 그 말을 듣자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해호가 가장 적합한 듯합니다. 그는 사심이 없고 꼼꼼해서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평공이 그 말을 듣고서 뜻밖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호하고 기황양하고는 정적 관계, 서로 아주 싫어합니다. 원수지간처럼 지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아니, 해호는 그대와 원수지간이 아닌가? 그런데도 그를 추천하는 까닭이 무엇이오? 그러자 기황양이 대답을 합니다. 전하께서 저에게 물으신 것은 남향현령을 보내는데 누가 적합한가를 물으셨지, 저와 해호와의 관계를 물어보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신은 오직 법을 공정하게 집행할 사람, 남향현을 공정하게 다스릴 사람을 추천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평공이 그 말을 듣고 옳은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추천한 해호를 남향현령에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해호가 남향현령직을 제대로 공정하고 훌륭하게 수행을 하게 됩니다. 고을 백성들이 아주 칭송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로부터 얼마 후에 평공이 다시 기황양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조정에 법을 집행할 사람이 필요한데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소? 그랬더니 기황양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은, 법을 집행하는 일이라면 기호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공이 의아했어요. 저 사람은 공사구별이 확실한데 자기 아들인 기호가 그 법을 집행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다시 묻게 됩니다. 기호는 그대의 자식이 아닌가? 그대는 어떻게 자기 자식을 이런 공직에 추천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자 기황양이 대답을 합니다. 전하께서는 저에게 법을 집행할 적임자를 물으셨지, 기호가 제 자식인지 아닌지를 물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공은 이번에도 기양왕의 추천에 따라서 기호를 법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천거로 법관이 된 기호는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공정하게 처리를 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공자가 다음과 같이 기항왕을 찬양을 했어요. 기항왕의 말은 한치도 어긋남이 없다. 그는 사람을 추천함에 있어서 그 사람의 능력만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며 원수라고 해서 배척하지 않고 자기 자식이라고 해서 남들의 눈치를 보지도 않았다. 외부를 피고 내부를 피친이다. 밖으로 원수를 피하지 않고 안으로 친족을 피하지 않았다. 친족을 가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공자는 이렇게 대공무사한 사람이야말로 훌륭한 인물이다. 이렇게 기황양을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면 정말 공평무사한 것이 무엇인가, 대공무사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인가, 최선의 방법인가. 오늘은 이 대공무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것은 정말 공정하고 공평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에 임한다면 자기하고 관계가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절대 배척하지 않고 또 자기 친족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면 남의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정말 대공무사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대공무사에 관한 고사성어를 살펴봤습니다.